사우디의 여성들은 한국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이라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압둘라 알라시드입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입 유통업을 해왔죠. 내 사업장 벽에는 재고는 죄악이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물건이 쌓여 있다는 건 그만큼 돈이 묶여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동차 부품부터 전자기기, 고급 식품까지 이윤이 남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취급했어요. 가족은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 특히 8살 배기 딸 아미라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물이죠. 하지만 아미라는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무척 예민했어요. 밤마다 가려움에 시달리며 이불을 긁고 붉게 일어난 피부를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어요. 최고급 보습제부터 외국 병원 상담까지. 아빠, 너무 가려워. 밤마다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에 나는 더 좋은 제품을 찾아 헤맸죠. 하지만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일본 제품들이었습니다. 효과는 그저 그랬고 가격만 비싸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업 파트너가 한국 화장품을 언급했을 때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콧방귀를 뀌었어요. 한국, BTS 말고는 모르는 나라 아닌가? 그렇게 무시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하지만 요즘 유통업계에 묘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오래 하다 보면 시장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감각이 생기는데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이슬람 율법이 엄격한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이 화장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사우디 여성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유행이라 생각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생긴 일시적 현상이라고요. 하지만 리야드 시내 백화점을 방문했을 때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어요. 히잡을 쓴 여성들이 K-뷰티 코너 앞에 줄을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혼잣말이 나올 정도였죠. 더 충격적인 건 동업자들이 이미 한국 화장품 브랜드와 계약을 맺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수십 년 장사해오면서 기회를 놓친 적이 거의 없었는데 말이죠. 그날 밤, 딸 아미라가 또 피부 가려움으로 잠을 설치는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봐야겠다. 아내에게는 딸의 피부 크림도 사야 하니까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 새로운 시장 트렌드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사업가로서의 직감이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출장 준비를 하며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K-팝, 한류, 삼성 같은 키워드만 눈에 들어왔죠. 화장품 산업에 대해선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랜 사업 경험으로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비행기 티켓을 끊고 서울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출국장에서부터 히잡을 쓴 사우디 여성들이 면세점, 화장품 코너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아랍어가 들리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죠. 이거 4개 더 주세요. 친척들 선물로 줘야 해요. 한 사우디 여성이 매대에 진열된 작은 병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인 점원이 서툴지만 아랍어로 대답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손님. 이 제품은 매우 인기가 많아요. 건조한 피부에 아주 좋습니다. 아랍어로 대화가 오가는 모습을 보며 잠시 멍해졌습니다. 한국인들이 우리 언어로 서비스한다는 것. 그것도 자연스럽게 말이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장 공략이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쇼핑 중심지라고 들었거든요. 거리는 활기찼어요.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 사이로 또다시 중동에서 온 듯한 여성들이 눈에 띄었죠. 그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장품 거리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매장마다 아랍어로 된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일부 매장에는 아랍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매장에 들어가 물었죠. 왜 아랍어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젊은 여성 직원이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중동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주셔서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 제품을 정말 좋아하세요. 그렇군요. 그런데 왜 한국 화장품인가요? 미국이나 프랑스 제품도 많은데.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저희 제품은 기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화려한 포장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중시하죠. 그리고 중동의 건조한 기후와 피부 특성을 연구해서 맞춤형 제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귀가 쫑긋해졌어요. 기능성이라 다른 서구 브랜드들이 주로 이미지와 향수에 집중할 때 한국은 실제 효과에 집중한다니. 게다가 사우디의 기후를 연구한다고?
내 딸 아미라가 떠올랐습니다.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용 제품이 있나요? 8살 딸아이를 위해서요. 직원은 곧바로 특별한 라인을 소개해 주었어요. 이 제품들은 어린이 피부과 전문의들과 함께 개발했습니다.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 자극이 적고 특히 아토피 피부에 효과적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딸을 위한 제품을 찾아 헤매던 나에게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기회를 넘어선 무언가로 다가왔어요. 여러 브랜드의 샘플을 구매했습니다. 특히 기능성 제품들, 자외선 차단제, 보습 크림 등을 중심으로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단순한 마케팅 전략은 아닐까? 하지만 한국 브랜드들이 기능성에 집중한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한국 화장품 제조업체를 방문했어요. 사전에 약속을 잡아둔 곳이었죠. 연구소를 둘러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첨단 장비들,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저희는 매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연구, 개발에 투자합니다. 연구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특히 다양한 기후와 인종의 피부 특성을 연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비즈니스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산업이었죠. 사우디의 유통업자로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서울 출장을 마치고 나는 여러 한국 브랜드의 샘플과 카탈로그, 그리고 딸 아미라를 위한 특별한 보습 크림을 가지고 귀국길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내 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가장 중요한 테스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미라의 피부에 적용해보는 것이었죠. 리야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미라는 언제나처럼 피부가 건조해 불편한 모습이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크림을 꺼내며 설명했죠. 아미라, 아빠가 너를 위해 특별한 크림을 가져왔단다. 한국이란 나라에서 만든 거야. 아미라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한국이요? BTS가 사는 곳이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 K-팝의 힘이란 아이에게도 익숙한 나라였네요. 그래. 바로 그 나라야. 이 크림은 피부가 예민한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거란다. 한번 발라볼까? 조심스럽게 아미라의 팔에 크림을 발랐습니다. 흡수가 빠르고 향이 진하지 않아 좋았어요. 아미라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죠. 좀 시원해요, 아빠. 그날 밤, 아미라는 평소보다 덜 긁었어요.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미세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더 분명한 변화가 보였어요. 아미라의 피부가 덜 붉어졌고 가려움도 줄어든 듯했죠. 일주일 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미라가 아침에 일어나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안 간지러워요. 정말이에요.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고통이 사라지는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란 사업적 가치를 뛰어넘는 무언가였어요. 아내도 놀라워했죠. 정말 신기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제품을 시도해봤는데 자연스럽게 이 경험을 다른 부모들에게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미라의 학교 행사에 참석했을 때였어요. 다른 부모들과 대화하며 한국 화장품에 대해 언급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정말요? 효과가 있었다고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우리 아이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그날 아미라의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 있었어요. 화장을 했는데도 전혀 티가 나지 않고 자연스러우면서도 화사했죠. 무의식적으로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선생님, 메이크업을 하셨나요? 정말 자연스러워 보여서요.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한국식 메이크업이에요. 요즘은 있는 그대로를 더 예쁘게 만드는 게 유행이랍니다. 과한 화장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거죠. 그 말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더 예쁘게. 이건 단순한 미용 철학이 아니라 삶의 태도처럼 느껴졌어요. 서구의 화장품들이 변화와 커버에 중점을 둔다면 한국은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강조한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생각은 내 사업 방향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제품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그 철학과 가치도 함께 전달하고 싶어졌죠. 다음 날 명동에서 본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시연이 떠올랐습니다. 피부톤을 살리고 과하지 않게 빛나는 눈매를 만드는 기술. 그것은 기술을 넘어 하나의 예술이었죠.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다가왔어요. 결심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사우디에 소개하되 단순한 상품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 접근하기로요. 그래서 작은 규모로 시작했어요.
딸에게 효과가 있었던 브랜드 중심으로 소량을 주문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 직원들에게 새로운 계획을 설명했어요. 예상대로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사장님, 우리는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으로 성공해 왔잖습니까? 왜 갑자기 화장품입니까? 한국. 그쪽 시장은 이미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우려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내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미라의 변화를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한번 믿어보게. 이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제품이라고. 첫 주문이 도착한 날, 작은 홍보 행사를 열었습니다. 친구들과 사업 파트너들을 초대해 한국 화장품을 소개했죠. 특히 아미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시장의 반응을 확인할 차례였어요. 그리고 그 반응은 생각보다 냉혹했죠. 첫 달은 기대와 달리 참담했습니다. 들여온 제품 중 일부만 팔리고 나머지는 창고에 쌓여갔어요. 재고는 죄악이다라는 내 모토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죠. 직원들의 눈길도 점점 따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BTS 때문에 일시적으로 뜬 것뿐인가. 밤마다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투자한 돈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더구나 경쟁 업체가 대기업 한국 브랜드와 독점 계약을 맺었다는 소문까지 들려왔어요. 사우디 시장은 변화에 보수적입니다. 새로운 제품이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기다림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항상 하던 말 있잖아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우리가 진짜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봤나요? 그 말에 번뜩 깨달음이 왔어요. 나는 제품만 들여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거죠. 한국에서는 그 가치가 명확했지만 사우디에서는 아직 낯선 개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아미라의 변화를 담은 짧은 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아미라가 밝게 웃으며 말했죠. 이 크림을 바르고 나서부터 밤에 잠을 잘 자요. 가려움이 없어졌거든요. 우리 아빠가 한국에서 가져왔어요. 단순한 홍보 영상이었지만 진정성이 느껴졌는지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동네 약국과 소규모 가게에서 그 크림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진짜 효능. 그것이 이 제품의 진정한 힘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화려한 마케팅보다 실제 효과를 원했던 겁니다. 이 깨달음은 내 사업 전략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대형 유통망보다는 직접적인 소통에 집중했습니다. 소규모 시연회를 열어 제품의 사용법과 효과를 직접 보여주었죠. 특히 민감한 피부를 위한 제품들, 자외선 차단제, 남성용 스킨케어 제품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한 시연회에서 중년 남성이 접근해 물었습니다. 남자도 이런 걸 써도 되나요? 우리 문화에서는 솔직한 질문이었어요. 사우디 문화에서 남성이 스킨케어에 신경 쓰는 건 아직 생소한 개념이었으니까요. 물론입니다. 피부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죠. 한국에서는 남성들도 자기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건강한 삶의 일부라고 여기거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품 하나를 구매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점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갔습니다. 처음 2달간의 어려움을 지나 세 번째 달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재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민감한 피부를 위한 제품들, 그리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메이크업 제품들이 인기였죠. 그러던 중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역 여성 기업가 모임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화장품 전문가도 아닌데 무슨 강연을? 하지만 이것이 기회라는 걸 직감했어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철학과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였죠. 강연 준비를 위해 더 깊게 공부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역사, 연구 방식, 피부 과학에 대해 배웠어요. 강연장에 섰을 때 예상보다 많은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특별함은 단순히 성분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더 빛나게 한다는 철학에 있습니다. 그 순간 내가 단순한 수입업자가 아니라 문화의 전달자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내 사업의 진정한 방향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강연 이후 사업은 눈에 띄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장통도 함께 찾아왔어요.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망 관리가 복잡해졌고 브랜드 선택과 재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죠. 그럼에도 나는 처음 느꼈던 확신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 직원이 긴급하게 보고했어요. 차장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쟁사가 동일한 브랜드와 독점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문이 취소될 수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당장 한국 파트너사에 연락했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알라시드 씨, 정말 죄송합니다. 본사 결정이라 저희도 어쩔 수 없네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브랜드를 찾아볼까? 하지만 이미 고객들에게 소개한 제품들이 있는데 밤새 고민했지만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중소 화장품 브랜드 대표였어요. 알라시드 씨, 저희 제품에 관심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연구 개발에 집중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피부 특성을 연구해왔어요.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의 협력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유연하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고 특화된 제품을 개발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한 주 뒤 그 회사의 제품 샘플을 받아보았습니다. 품질이 기대 이상이었어요. 특히 사우디의 건조한 기후를 고려한 보습 제품들이 인상적이었죠. 아미라에게도 시험해봤는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십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 시장에 맞춘 맞춤형 제품 개발까지 논의했습니다. 우리의 피드백이 제품 개선에 반영되는 과정이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나 시장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혼란과 의심을 마주해야 했어요. 왜 브랜드가 바뀌었나요? 이전 제품은 사용할 수 없나요?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제품을 기능별, 피부 타입별로 재정렬했어요. 브랜드 중심이 아닌 솔루션 중심으로 접근한 거죠. 건조한 피부, 민감한 피부, 자외선 차단, 남성용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제품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의 사용 경험을 강조했어요. 내 딸이 써본 화장품, 내가 직접 테스트한 제품이라는 신뢰 기반 마케팅을 시작했죠. 이런 접근법은 사우디 문화에서 특히 중요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신뢰와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니까요. 놀랍게도 이 전략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은 단순히 브랜드가 아니라 솔루션과 신뢰에 반응했어요. 매출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단골 고객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도전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남성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었죠. 사우디 문화에서 남성들이 화장품을 사용한다는 개념은 여전히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남성 스킨케어가 일상적인 부분이라는 점에 주목했어요. 용기를 내어 남성을 위한 스킨케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예상대로 참석률은 저조했어요. 처음에는 10명도 채 되지 않는 인원이 참석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피부 관리는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과 자신감에 관한 것이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비즈니스맨들 사이에서 전문적인 이미지를 위한 스킨케어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와 보습 제품이 특히 인기를 끌었어요. 위기를 넘기고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유통업자에서 벗어나 한국식 뷰티 철학의 전달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은 체험 매장을 열었습니다. 고객들이 직접 제품을 사용해보고 메이크업 기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었죠. 이 접근법은 사우디 여성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어요. 특히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한국식 메이크업은 히잡을 쓰는 여성들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얼굴의 일부만 노출되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눈 메이크업 워크샵은 항상 매진되었죠. 이렇게 보따리상이었던 내 사업은 점점 소형 화장품 전문물로 성장해갔습니다. 지역 백화점에서도 입점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는 너무 빨리 확장하기보다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압둘라, 당신은 정말 변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빠른 이익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치와 철학을 이야기하네요. 그 말을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통해 나는 단순한 상인에서 문화의 전달자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제품 너머의 가치, 그것이 내 사업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1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했던 한국 화장품 사업은 이제 내 회사의 주력 사업이 되었어요. 제품 라인업도 다양해졌고 고정 고객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기쁜 점은 아미라의 피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었죠. 이제 그 아이는 밤에 가려움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한국화장품협회에서 온 초청장이었습니다. 중동 시장 진출 성공 사례로 내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요청이었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성공 사례인가 싶었지만 돌이켜보니 우리의 여정은 분명 의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출장을 준비하면서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땐 의심과 호기심이 가득했지만 이번엔 확신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딸 아미라의 피부를 치유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컸죠. 서울에 도착한 날, 협회 관계자가 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알라시드 씨, 당신의 사례는 저희에게도 큰 영감이 됩니다. 어떻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 화장품을 성공적으로 소개하셨는지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감동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을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열린 세미나에서 내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의 의심, 아미라의 변화, 사업적 어려움과 극복 과정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BTS가 아니라 딸의 피부 때문에 한국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제품은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솔루션이었어요. 세미나 후 여러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연구 과정, 품질에 대한 집착,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열정이 놀라웠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이 다양한 피부 타입과 문화적 차이를 세심하게 연구한다는 점이었죠. 알라시드 씨, 저희는 앞으로 사우디 소비자들을 위한 전용 라인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현지의 기후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제품이요. 파트너로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 제안은 내게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었습니다. 단순한 유통업자가 아니라 제품 개발에도 참여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니 곧바로 수락했어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새로운 영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연구소 방문, 제조 시설 견학, 다양한 브랜드와의 미팅, 모든 순간이 배움의 시간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라는 철학이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제품 개발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귀국길에 오르며 내 사업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그려졌어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을 넘어 한국의 뷰티 철학을 사우디에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메이크업 교육 콘텐츠와 자연스러운 화장법을 통해 사우디 여성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싶었죠. 리야드에 돌아오자마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K-뷰티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에서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초청해 현지 여성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죠. 처음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본연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한국식 메이크업 철학은 사우디 여성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그동안 서구의 화려하고 두꺼운 메이크업에 익숙했던 그들에게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한국식 접근법은 신선한 변화였습니다. 한 수강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화장법이 아니에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더 빛나게 하는 방법이죠. 그 말이 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더 빛나게 한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으니까요. 아카데미의 성공에 힘입어 사업 영역을 더 확장했습니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아랍어로 된 한국 스킨케어 가이드북을 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도전, 남성 고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가리지 말고 빛나게 하자. 이것이 우리 브랜드의 슬로건이 되었어요. 이 메시지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특히 히잡을 쓰는 여성들에게 이 철학은 그들의 얼굴 일부만으로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죠. 한국 화장품 사업은 이제 단순한 수익원이 아닌 내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기쁨을 전달하는 일. 그것이 내 사업의 본질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쑥스러운 듯 말했어요. 제가 피부 알레르기로 고생했었는데 알라시드 씨의 딸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 제품들 덕분에 이제는 편안하게 화장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내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보람이 어떤 금전적 이익보다 값졌어요.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나는 다음 단계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성장을 원했어요. 그러던 중 한국 파트너사와의 미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사우디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면 어떨까요? 현지의 기후와 피부 특성,
그리고 문화적 요소까지 고려한 한국 파트너사 대표는 눈을 빛내며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중동 시장에 더 특화된 제품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압둘라 씨의 인사이트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우디 한국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지 여성들의 피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들의 니즈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에서 많은 발견이 있었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사우디 여성들이 얼굴의 일부만 노출하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눈 주변 피부 관리와 메이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히잡 아래 가려진 피부는 땀과 마찰로 인한 문제가 많았고 강한 자외선에 대한 보호도 필요했죠. 이런 발견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사하라 라인이라는 새로운 제품군을 개발했습니다. 건조한 기후에 특화된 강력한 보습 제품, 히잡 착용으로 인한 피부 문제를 해결하는 특수 크림, 그리고 눈 주변 메이크업에 집중한 제품들이었어요. 제품 개발 과정에서 현지 여성들의 참여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제품을 개선해 나갔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단순한 소비자 판매자 관계를 넘어 진정한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시 한 달 만에 사하라 라인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히잡 컴포트 크림은 품절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인기였어요. 이 성공은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소비자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에 자만하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다음 타겟은 남성 시장이었습니다. 사우디 문화에서 남성들이 화장품을 사용한다는 개념은 여전히 생소했지만 점차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어요. 남성 고객을 위한 접근법은 달랐습니다. 화장품이라는 단어보다 스킨케어와 그루밍에 초점을 맞추었고 기능성과 실용성을 강조했어요. 특히 사막 기후에서 피부 보호, 직장에서의 전문적인 이미지 관리 같은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남자도 피부 관리가 필요한가요? 한 남성 고객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나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건강한 피부는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남성들도 일상적으로 스킨케어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자기 관리와 건강의 문제죠. 이런 메시지가 서서히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남성 고객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비즈니스맨들 사이에서 한국식 그루밍이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팔아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뷰티 포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스킨케어 제품과 메이크업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자신감은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이것이 프로그램의 모토였어요. 외모가 사회적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모든 여성이 자신을 가꿀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회공헌 활동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어요. 단순한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죠.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우리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파트너사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사우디를 넘어 중동 전체 시장으로 확장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주변국으로의 진출 기회였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내 강점은 항상 사우디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확장을 시작했어요. 두바이에 첫 매장을 열었을 때 예상보다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미 사우디에서의 성공 사례가 입소문을 타고 퍼져 있었어요. 특히 현지화에 중점을 둔 우리의 접근법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사업이 국경을 넘어 확장되면서 나는 점점 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과 중동 사이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연결하는 역할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문화적 이해와 존중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 아미라가 학교 숙제로 내 롤모델에 대한 에세이를 쓰는 것을 보았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내 아빠라고 썼습니다. 아빠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돕는 사람이죠. 그 말을 읽는 순간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딸의 눈에 비친 내 모습. 그것이 바로 내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단순한 상인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사람. 오늘 나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한 사우디 뷰티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 3번 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엔 의심과 호기심이었고 두 번째는 감사와 흥분이었지만
이번엔 깊은 연결감과 자부심이었어요. 컨퍼런스장은 양국의 업계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단상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며 지난 3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 화장품을 의심했습니다. BTS 말고는 모르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딸 아미라의 피부가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뷰티 철학은 진정성과 효능에 기반하고 있었어요. 청중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을 테니까요. 저는 이제 단순한 유통업자가 아닙니다. 문화의 전달자가 되었어요. 있는 그대로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한국의 뷰티 철학은 사우디 여성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히잡을 쓰는 여성들에게 이 메시지는 그들의 일부만 보이는 얼굴로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죠.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자 많은 이들이 공감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한국 연구원의 말이었어요. 알라시드 씨, 당신은 우리에게도 배움을 주셨습니다. 제품을 넘어 철학과 가치를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말이 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협력의 의미가 아닐까 싶었어요.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 컨퍼런스 다음 날, 나는 특별한 일정을 가졌습니다. 내 딸 아미라의 피부를 치료해준 그 크림을 개발한 연구소를 방문한 거예요. 연구원들을 만나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연구소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그 안의 열정은 압도적이었어요. 10년 넘게 민감한 피부를 위한 성분을 연구해온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저희 제품이 알라시드 씨의 딸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기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연구가 의미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의 제품은 단순한 화장품이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솔루션이에요. 제 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우디 여성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나는 강남의 한 메이크업 학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사우디 지점에서 일할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을 교육하기로 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닙니다. 문화적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해요. 내가 말했죠. 우리는 단순히 화장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도 더 빛나게 하는 방법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사업 철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모든 문화에는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고 그것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귀국길에 오르며 나는 이제 한국과 사우디를 오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두 문화 사이의 가교 역할, 그것이 내 삶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어요. 리야드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뷰티 앰베서더 프로그램이었어요. 사우디 여성들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여성들이 주인공이 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내 이야기라는 시리즈는 많은 여성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피부 문제로 자신감을 잃었던 여성들, 화장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한 이야기들, 그들의 진솔한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리고 가장 뜻밖의 변화는 남성 고객층이 증가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그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매장을 찾아왔어요. 그루밍이라는 개념이 사우디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트렌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 관리는 여성만의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피부는 모든 사람의 권리죠.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였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나는 내 사무실 벽에 걸린 문구를 바꾸었습니다. 예전에 재고는 죄악이다 해서 가치는 영원하다로요. 이제 내게 중요한 것은 빠른 매출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녁, 집에 돌아와 아미라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을 때였어요. 그녀는 문화 교류에 대한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문화 교류가 왜 중요한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새로운 아름다움이 탄생하기 때문이란다. 한국의 화장품이 사우디에 왔을 때처럼 그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과 가치를 가져왔지.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단다. 아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깨끗한 피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나는 이제 단순한 수입상이 아닙니다. 문화의 가교가 되어 사람을 빛나게 하는 방법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여정은 딸의 피부 문제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큰 흐름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화장품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가진 문화라는 것, 그리고 그 문화가 사우디의 전통과 만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나는 리야드 시내에 열린 새 매장의 개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화장품 가게가 아니라 K-뷰티 문화센터였어요. 제품뿐만 아니라 화장법을 배우고 피부 상담을 받고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죠. 개업식에 참석한 한 사우디 여성 기업가가 내게 말했습니다. 알라시드 씨, 당신은 단순히 화장품을 들여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성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셨죠. 가려야 한다는 제약 속에서도 빛날 수 있다는 희망을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3년 전 내가 콧방귀 뀌며 BTS 말고는 모르는 나라라고 했던 그 한국은 이제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수입업자가 아니라 두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었죠. 아미라는 이제 11살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피부 문제로 고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피부 관리법을 알려주는 작은 전문가가 되었죠.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우리 아빠는 한국과 사우디를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도록 도와줘요. 아이의 순수한 말 속에 내 사업의 본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과 자신감, 그리고 문화적 이해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딸의 가려운 피부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문제가 가장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는 법이죠. 내일은 또 서울로 출장을 떠납니다. 이번에는 사우디 여성 기업가들과 함께하는 연수 프로그램이에요. 그들에게 한국의 뷰티 산업을 소개하고 양국 간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서울은 마치 제 두 번째 고향 같은 느낌입니다. 그곳의 거리, 사람들,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하려는 그 정신이 친숙하게 다가오죠. 압둘라, 이게 당신의 진짜 직업인 것 같아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문화의 통역사, 맞는 말이었어요. 나는 이제 두 세계 사이에서 가치와 아름다움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변화하고 성장했죠. 베개에 머리를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통해 내가 얻은 것은 사업적 성공만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각, 더 넓은 세계, 그리고 더 깊은 인간적 가치였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는 일이라면 그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되니까요. 딸 아미라의 피부 문제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행복을 전하는 큰 물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압둘라 알라시드는 이 물결의 중심에서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 사람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리지 말고 빛나게 하자. 이 슬로건은 이제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내 삶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더 빛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압둘라 알라시드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작은 도전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어떤 새로운 가치가 창조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문화와 제품이 인정받고 사랑받는 모습을 보니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